이만 가보겠습니다. 번창들 하세요. 이거 가지고 와서. 확실히 1타 스캔들 지난 1화에 나온 고시식당이라는 곳이 남행선과 최치열의 연결고리이자 두 사람의 출발점이었네요. 오늘 1타 스캔들 2화 리뷰는 남행선과 최치열 그리고 세구술의 범인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최치열은 우연히 지동이가 사온 국가대표 반찬 가게에 도시락을 먹고 감동을 먹게 되었죠. 섭식장애라 배가 고파도 먹어도 토하는 최치열에게 유일하게 한 그릇 뚝딱하게 만든 도시락. 최치열은 심지어 밥을 먹으면서 펑펑 울었다고 했습니다. 치열의 상담을 봐주던 의사는 섭식장애를 앓고 있는데 일단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찾았다는 게 희망적이라고 했죠. 그러고 보니 남행선의 반찬 가게에는 이런 문구가 걸려 있었습니다. 밥은 보약, 반찬은 명약. 오늘 2화에서는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왔던 최치열의 모습, 그리고 과거에 어떤 한 학생과 얽히면서 겪게 된 트라우마 등을 보여주며 최치열이 정신적으로 왜 힘들어하는지 잘 보여줬습니다. 정신적 문제와 불면증, 섭식장애 등 치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하는 치열이지만 가게에 걸린 문구가 딱 이 드라마를 관통하는 이야기가 아닐까 합니다. 힘들게 살아온 최치열에게 남행선의 음식은 보약이자 마음을 치유하는 명약인 것을요. 2화는 남행선과 최치열의 과거에서부터 시작했죠. 지금은 1조 원의 사나이, 연평균 경제적 가치가 1조 원에 달하는 1타 강사인 최치열의 과거는 역시나 배가 고팠습니다. 최치열의 아버지는 못 배워서 가난했기 때문에 아들은 공부를 해서 선생님이 되기를 바랬죠. 임용 준비를 하던 시절 배고프고 돈이 없던 그에게 위로가 되었던 건 고시식당, 남행선의 어머니가 운영하던 식당이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울던 그에게 손을 내밀고 밥을 챙겨준 것도 남행선의 엄마였죠. 그리고 서로는 잘 몰랐지만 남행선과의 인연 또한 고시식당에서부터였네요. 어디서 먹어봤나? 익숙한데. 치열이 남행선의 음식을 먹고 펑펑 울었던 이유도 자신도 모르게 익숙한 맛, 과거 시절의 따뜻함 때문이겠습니다. 토크 콘서트를 하는 최치열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그를 향해 잔악계, 자본이 낳은 괴물이라고 했죠. 동창인 전종열도 학교에서 학원 문제를 푸는 학생들의 실태를 보면서 반성보다는 개선이 먼저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치열의 과거를 본다면 더 나은 삶을 위해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난 돈을 밝힌다기보단 우선순위를 따지는 거야. 수업에서 자신은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연구를 한다면서 학생들에게 너희들도 나만큼 간절하고 치열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 최치열이라는 캐릭터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잘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가님이 이름도 치열이라고 지으신 것 같네요. 남행선 또한 최치열만큼 치열하게 살아왔죠. 잘나가던 핸드볼 국가대표였으나 한순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혜이라는 조카가 생겨버리고 덩달아 자신이 장애가 있는 동생 남재우까지 책임지면서 가장이 되어버렸습니다. 핸드볼과 조카 둘 중에 조카를 선택하면서 꿈 대신에 엄마가 되는 길을 선택한 남행선. 반대로 혜이도 아주 일찍 철이 들어버린 것 같은 모습이었죠. 가정 형편을 다 알기에 남들 다 가는 학원 하나 보내달라고 말하기 어려워하는 모습, 어릴 적부터 단 걸 싫어했다는 모습에서 힘들게 자신을 위해 돈을 버는 남행선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최치열에게는 어떤 숨겨진 과거사가 있는 것 같았는데요. 너랑 얽히는 거에 아주 트라우마 있는 사람이야 내가. 결국 그 일 때문에 애가 죽었어. 과거에 대학 동창이었고 지금은 우린고에 수학 교사를 하고 있는 전종열은 최치열을 극도로 싫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과거사에 대해 잠깐 언급했습니다. 이 장면으로 보아서 뭔가 임용고시를 준비하던 최치열은 결국 선생님이 되었지만 교사로 일하던 당시 어떤 사건에 휘말려 학교를 나오게 된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게 아니라면 치열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임용을 포기하게 되면서 학원가로 가게 되었고 사건이 일어났을 수 있겠습니다. 해선 안 될지까지 해가면서 치열하게 살았는데 전종열은 최치열에게 해서는 안 될지까지 해가면서 라는 말을 했죠. 그리고 최치열은 누군가에게 이러려고 연락처를 물어보신 거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최치열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사건에 휘말렸고 한 아이가 죽게 되었던 것 같죠. 최치열이 종이를 들고 있는 걸로 봐서 학교와 관련된 일이라면 시험 문제 유출 같은 사건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과 관련해 한 학생이 피해를 봤을 것 같네요. 이번 화에서 최치열의 주변 사람들에게 쇠구슬이 날아들었는데요. 치열을 스토킹하던 여학생에게 쇠구슬이 날아와 쓰러지게 되었고 마지막에 반찬 가게로 쇠구슬이 날아들었습니다. 이 쇠구슬을 쏜 범인이 과거 죽은 여학생과 얽힌 사람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쇠구슬 사건의 범인은 누구일까요?
아직 드라마 초반이기 때문에 정확히 특정할 수는 없으나 범위를 크게 잡아보자면 5명 중 1명이지 않을까 하는데요. 먼저 죽은 학생과 관련해서 과거를 알고 있고 최치열을 극도로 싫어하는 모습을 보인 우림고 교사 전종열. 전종열이라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충분히 범인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같은 학원 수학 선생이자 최치열에게 밀린 3타 강사 진희상. 진희상은 지난화에서도 최치열을 크게 좋아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인물 소개에서도 최치열을 인정하지 못하고 뒤를 캐는데 열중하고 있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범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가능성은 좀 적지만 아직 베일에 쌓인 인물인 선재의 형 이희재입니다. 희재는 입시에 실패하고 충격을 받아 집에 틀어박혀 있는 히키코모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희재의 엄마는 접시 위에 5만원을 놓아두었고 그것을 가지고 집을 나서는 희재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밤이 되고 어떤 일을 벌이고 다닌다면, 그리고 내용 전개에 따라 희재도 어떤 사연이 있었다고 한다면 충분히 치열의 과거사와 엮여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치열은 죽은 학생의 납골당을 찾아갔는데요. 그곳에는 죽은 학생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죽은 학생의 이름은 정수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어머니와 남동생 혹은 오빠로 보이는 인물이 함께 찍은 사진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만약 지금까지 나온 인물들 중에 범인이 있다고 한다면, 또한 최고의 반전을 준다고 한다면 어쩌면 그 사람은 최치열의 옆에 늘 붙어있는 지동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인물 소개를 보면 지동이는 초임 강사였던 치열을 고딩 때부터 알아보고 동경해 왔다고 하죠. 그리고 함께 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죽은 정수연의 오빠가 지동이라면 의도적으로 최치열에게 접근해서 복수를 할 계획을 세웠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만 이제까지 나온 그의 모습은 그와 상반되는 모습이었죠. 그 누구보다도 최치열을 잘 알고 있었고 다른 사람이 돈만 밝힌다고 해도 자신은 그의 본 모습을 다 안다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확률은 조금 낮을 것 같지만 드라마에 반전을 주기에 최고의 인물일 것 같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죽은 학생의 이름은 정수연이었죠. 그리고 1화에서는 성이 정씨인 사람이 한 명 나왔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최치열은 정 실장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최쌤? 네, 조 실장님. 정 실장인데요. 항상 사람의 성을 잘 못 외우는 최치열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장면을 넣었을 가능성이 높겠지만 이 실장의 성이 정씨인 게 걸리더라고요. 정수영과 정 실장이 같은 집안 사람이라면 최치열의 주변에 머물면서 복수를 하고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다만 사진에 나온 사람이 남자아이와 엄마뿐이라서 정 실장이 아무 관련이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예고편에서는 최치열을 드디어 알아보게 되는 남행선의 모습과 강의에 늦어서 최치열을 오토바이로 데려다주는 듯한 장면들이 나왔죠. 최치열이 헤이가 배우는 학원의 선생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전개가 될 것 같은 모습인데요. 1타 스캔들은 큰 틀에서 로맨스 서사를 전개하면서도 범인을 찾아가는 스토리를 보니 뭔가 동백꽃 필 무렵이 생각나기도 하고 분위기가 감독님의 전작인 갯마을 차차차 느낌도 나는 것 같아서 앞으로 편하게 즐기기 좋을 것 같은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1타 스캔들의 다음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해주시고 저와 함께 정주행합시다.